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와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한 주간의 글로벌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성낙찬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이 글로벌 ETF 동향부터 좀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주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1월부터 눈에 띄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1월까지 사실 성장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까지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또한 정점을 찍고 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난 2일에 25bp 인상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재작년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는 25% 빠졌다가 또 그 저점 대비해서 또 다시 15% 정도를 회복했거든요. 이런 정도를 봤을 때는 사실은 꽤나 많이 반등을 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민감했던 성장주들이 하락폭이 그때 컸었고 그만큼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earnings, 벌어들이는 돈의 성장률이 없습니다. 제로로 기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보고 있어서 어허.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 매니저님도 그렇고 다들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장이 잘 가요, 그죠? 그러네요. 자, 이제 그러면 2월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딱 이제 2월 중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월 중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ETF로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게 네, 네. 되면은 지금 그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운용사의 다우존스 인터넷 인덱스 펀드가 성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달들 아시는 종목인데요. 아마존, 메타, 뭐 넷플릭스, 알파벳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인터넷 관련된 ETF고요. 네. 그 다음은 나스닥 사이버 세큐리티 사이버 보안 관련 ETF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인베스코의 다이나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 관련된 ETF. 그 다음에 바네크의 세미컨덕터, 요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 ETF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X의 자율주행과 전기차 ETF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오르지는 못했을 테고 또 이렇게 뭐 하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주간으로 봤을 때 성과 하위 종목을 5개를 보시면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안 좋았던 거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아마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반등과는 조금 달리 기대 수익이 상대보다 그 현금 흐름이 멀리서 오는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낮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튬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ETF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주간이랑은 좀 모습이 다른데요. 네. 연간 단위로는 18% 이상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그 테마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ETF 보면은 왜 증시에서 핫한 그런 테마라든지 섹터 관련된 ETF 상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서는 AI가 정말 핫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AI 관련 ETF는 안 보이는데 혹시 좀 연초대비 많이 오른 ETF들 있나요? 네, ETF로 말씀을 예, 드리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SMH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바네크의 세미컨덕터 ETF가 21.8%로 연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자율주행 관련된 ETF, 이것도 이제 AI가 다 그러네요. 관여된 ETF들입니다. 네. 그래서 DRIV라는 ETF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와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테마가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챗 GPT라는 것이 그러한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명 칼럼니스트인 뉴욕대학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테크 분야에서의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이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AI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러니 이제 AI ETF는 아니지만 이제 그 관련주들이 이제 묶여 있는 ETF는 이제 좀
올랐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진짜 챗 GTP 신드롬이라 하셨습니다. 신드롬, 증후군? 네네. 요새는 뭐 저도 챗 GTP 하루에 챗 GPT 예. 챗 GTP 제가 뭐가 잘못했죠?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예. 약간 최시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챗 GPT. 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성 매니저님, 요거 성 매니저님은 누가 물으시면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거 챗 GPT?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 예. 채팅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챗이 붙었는데요.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를 저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명이 다수의 그 창업자들이 공동 창업한 비상장 기업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주식과 ETF의 차이가 무엇인지 네네.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홍보 기사를 써달라라고 했을 때 그런 요청을 하면 AI가 이걸 인지를 하고 예. 그대로 그것을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GPT 사실은 이제 이게 1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는 2018년도에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공개되었던 GPT-1은 1억 1,700만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그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도에 GPT-2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때는 10배 이상의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네. 약 15억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해가 지날수록 매개 변수의 그 활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1년 후에는 2020년도에 공개된 GPT-3에서는 무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과연 이제 이번에 챗 GTP는 무엇인가 하면은 GPT-4와 3의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3.5를 챗 GPT라고 표현을 하고 네. 있고요. 요게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이제 GPT-4가 나오기 전에 베타 버전인데 여지껏 3까지에서는 텍스트로만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으로 치면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글로만 공부했다는 것이죠. 여지껏은.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GPT-4는 여러 개의 양상을 뜻하는 멀티모달, 즉 생체 신호,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뭐 이미지, 와. 뭐 음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이것을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마치 인간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해진다는 것이죠.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소위 그 사피엔스로 알려진 그 저자 유발 하라리가 네. 자기의 그 글을 GPT-3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AI한테 이제 자기의 출판 10주년 서문을 써달라라고 네.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쓴 것만큼이나 글을 잘 썼기 때문이죠. 이야. 네,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 미국의 의사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MBA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이미 와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GPT-4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GPT-4는 거기다가 더 적은 데이터로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민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빙을 한번 깔아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셨다. 어플, 예, 제가 아이폰 어플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아마 대기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걸 좀 해보니까.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거기에 빙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이미 이제 기존의 그 정형화된 질문들만 지금 저희가 답변을 네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저희들의 원하는 질문을 직접 입력하려면은 거의 대기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 그 핫메일 그 어카운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네. 그 계정을 만든 상태로 거기다가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전체 서비스가 가능해질 때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겠네요. 네, 빙을 통해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요. 네. 오픈 AI의 홈페이지에 직접 가시면은 거기서 직접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네, 해볼 맞습니다. 수가 있다. 맞습니다. 요즘 네. 뭐 빙 사용자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오픈 AI도 가보고 아직도 주위에 보면 GPT가 아니고 GTP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아까 GPT. 아까 이제 제대로 네. 화면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 Generated 아, Pre-trained. 네. 네, 그 맞습니다. Pre-trained가 미리 사전에
학습된, 훈련된 네. 그런 의미의 P인데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걸 한번 해보면은 아마 조지 포먼하고 마이크 타이슨 중에 누가 세라고 하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을 나올 것 수 있을 같습니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김- 그동안의 통계가 다 그러니까. 있을 테니까요. 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김두한하고 시라소니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아마 답변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오픈AI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예, 하고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예.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AI 챗 GPT 관련주라고 하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뭐가 수혜주인지 뭐 핵심 기업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좀 관련 있는 기업을 좀 구분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기업 분석 전문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예. 대형 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반도체로는 관련된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술용 로봇이 들어가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결국 이 AI 열풍에서 핵심 수혜주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여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네. 어디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네. 것은 무엇이냐면 GPT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고요. 네. 주목할 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저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1993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기업, 즉 GPU 설계 회사입니다. 원래는 게임 그래픽 카드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맞아요. 이상을 예.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하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근데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의 비중이 컸는데요. 이 GPT 모델을 작동 시에는 엔비디아의 제품 중에서 A100이라는 GPT가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현재 오픈 AI 기준으로는 활성화된 유저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GPT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기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이미 매출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나 뭐 예전에 뭐 NFT 이런 예, 것들은 예. 이제 당장의 매출이 없고 기대감만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올랐지만 이거는 이미 반도체가 업황에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사실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이미 파이프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매출의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에도 아까 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AI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아닌 외국 기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로 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묶여 있는 ETF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탐방을 다녀온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요즘에 실리콘밸리의 화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 할 거 없이 다 이 GTP를 활용한 어렵네요. GPT. 네, GPT를 활용한 이제 이 제품 개발에 주력을 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그 단순히 그냥 뭐 알파고 같이 바둑 두는 게 아니라 뭐 산업이나 군사 시설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 이제 필요한 기술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녹여낼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GPT를 이제 AI 모델이 이런 하드웨어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반도체고요. 네.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그 공간은 바로 서버. 아, 저희가 그렇죠.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예. 될 수 있고 그러한 관련된 기업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하. 구글, 그다음에 오라클, 몽고DB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업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 이제 ETF를 말씀을 드리자면 AI 모델 관련해서는 글로벌 X라는 운용사가 발행한 AIQ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ETF를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iShares의 세미컨덕터 ETF인 XOXX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그 서버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퍼스트 트러스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ETF인 SKYY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뭐 AI 관련주들 뭐 우리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우리 또 성 매니저님 이렇게 또 숨겨진 수혜주 오늘 우리 SBS BG에서 한번 공개해 주신다면. 공개를 해주세요. 네, 뭐 엄청 숨겨진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바이오가 조금은 소외된 시장이긴 맞아요. 한데 예, 맞아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그래요? 그러한 종목인데요. 바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네. 이 인텔리아는 자체 개발한 지질 나노 입자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할 캐스9 mRNA와 그다음에 가이드 RNA를 그 자체 개발한 아까 그 지질 나노 입자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정맥 주사를 통해서 간으로 넣은 다음에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것을 진행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편집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편집해서 제거해내거나 예. 그 서열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DNA의 모든 조합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그 부분을 편집하는 그러한 유전자 분자 가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텔리아는 2021년부터 유전성 혈관 부종과 혈액암으로 불리는 백혈병 이 두 가지에 대한 인간 대상 최초 임상 연구를 시작했고요. 일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서는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이 치료제를 한 번 접종한 이들에게서는 그 위험한 ATTR 단백질의 혈액 내 수준이 평균 87%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어떠한 환자한테는 96%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mRNA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mRNA. 네, 백신에서 예, 맞습니다. 예. mRNA는 사실은 원래는 없었던 단백질 합성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백신 개발 방식인데요. 요 모더나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네. 그래서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 모더나 CEO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AI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시간 만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 mRNA 방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도 AI의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효율화되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빨라지는 만큼 이러한 그 지금 임상 1상 통과했는데 2상, 3상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임상에 대한 비용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그 투자를 이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잠재력은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네네. 지금 1상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몇 배가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임상이 만약에 2상에서나 3상에서 실패했다. 혹은 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거나 고금리가 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는 조금은 또 불안할 수는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건드리시는 분은 감수해야 되는. 네, 네. 그렇기 사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저희 메가 트렌드도 들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오셔서 예. 메가 트렌드 꼭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